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유순. 플레이스토어에 구글 번역기. 앱에 있나 한번 확인하시고 하단에 구글 번역기 터치하시면 구글 번역기가 여러 개가 있어요. 전에는 한 개, 두 개만 있었는데, 자, 구글 번역기가 여러 개 있는데, 제가 그냥 꾸준히 사용하는 건 여기 지자, 영문 지자에 한문으로 문자 있는 얘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를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걔 중에 파파고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구글 번역기 설치하셨으면 열기. 자, 해서 화면이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텍스트 입력이라는 글자가. 자, 일단은 여기가 한국어여야 돼요. 여기가 출발지 언어라는 거거든요. 출발지는 내 나라예요. 내 나라. 그래서 한국어여야 되는데 지금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이렇게 바뀌어 있죠. 요 가운데를 터치를 하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한국어로 얘기하거나 한국어로 쓸 테니까 네가 영어로 얘기해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내가 한국말로 하면 내가 가는 나라 언어로 얘기해줘. 그렇게 출발지 언어가 한국어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테스트 입력에 딱 터치를 하면 제가 이렇게 쓰니까 지가 아래다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소리를 안 키워놔서. 자, 이렇게 번역을 해줬으면 하단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하단 화살표 아래로 화살표 해갖고 하단으로 내리시면 뭐라고 됐냐 이렇게 써 있는데 얘를 요 스피커 있잖아요. 얘를 터치를 하면 영어로 얘기해요. It was a happy 4 months. 얘가 또 It was a happy 4 months. 이렇게입니다. 쓰신 다음에 자판을 내리시면 스피커가 보인다. 그럼 스피커를 터치를 하면 원어민 발음으로. 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간단하게 외국어 공부하실 때 좋습니다. 자판으로 써서 놓으면 스펠링도 보실 수 있고 원어민이 얘기하는 것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얘는 간단하게 공부하실 때 좋고요. 보시면 원래 영어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요 위에 또 영어가 또 있어. 근데 영어가 전혀 틀려. 한국말을 외국인이 또 차서 발음할 수 있도록 발음 나는 대로 한국어 발음 나는 대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읽으면 그 협곡 행복한 4개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나라 말에 익숙치 않으니까 우리가 또 영어 제대로 안 배우고 가면 콩글리시죠? 그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위에 화살표에서 오시면 텍스트 입력은 그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저장 할 수는 없나요? 이거 저장이요? 그 기록에 남게 내가 로그인 해놓으면 기록에 남기는 하는데 굳이 할 때마다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선생님들은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화면만 설명드리려고 텍스트 입력을 터치를 하면 얘 연필이 나와요. 그러면 얘를 터치할 경우는 여기에 쓰세요 있지? 여기다 내가 글자를 써야 돼. 그래서 얘는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서
제가 왜냐면 거기다 쬐깐한 데다가 펜으로 쓰는 것보다 자판으로 쓰시는 게 훨씬 빠르시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입력만 하실 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 여기를 터치해도 상관이 없고 여기를 터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어들이, 엄청난 언어들이 옵니다. 자, 여기에서 영어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왜? 영문권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구글 번역기가 영문권에서 만드는. 한국어는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밑으로 화살표 이렇게 찾으셔서 기본적으로 한국어하고 일본어하고 중국어는 얘를 터치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다운로드가 다 되면 상단에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V자 체크가 있어야지만 다운로드가 된 거예요. 다운로드 다 받았는데 나는 이 언어가 필요 없어 그러면 다시 터치하면 예? 베트남 언어 요 V자 체크 있는데 얘를 다시 터치하면 삭제가 뜹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 없으면 놀러 가실 때 다운로드 받았다가 필요 없을 땐 삭제하시면 돼요. 왜냐면 얘가 지금 다운로드 받으면 내 기기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또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굳이 또 필요 없을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어하고 일본어하고 중국어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메모를 삭제를 했는데도 지금 돼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가 카메라입니다. 내가 카메라만 비치면 즉석으로 번역을 해줘요. 한국어를 그 나라 언어로,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고 싶으면 영어로, 한국어를 베트남어로 바꾸고 싶으면 베트남 언어로 이렇게 바로 즉석에서 해주는데 얘는 필기체는 안 됩니다. 인쇄본. 정자가 아니라, 그쵸. 인쇄본.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얘 카메라 기능은 데이터가 없이 오프라인을 사용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먹는지는 알고 드시라 그랬어. 대부분 이렇게 메뉴판에 보면 구재료랑 어떻게 요리하는지 그런 것까지 또 나온 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가보면 좀 고급진 데 가면 그런 거 다 해갖고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로 찍어서 내가 뭘 먹는지는 알고 드셔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선생님들은 갖고 계신 게 아마 한국어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카메라를 터치를 하면 한국어로 굳이 영어로 바꿔줄 필요가 없는데 보이시죠? 바로 즉석에서 하단에는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는 안 바꿔줍니다. 왜?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줘라. 얘가 굉장히 똑똑하네요. 그죠? 근데 영어를 비치면 영어는 안 바꿔줍니다. 언어 감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이게 손떨림이 있으면 뭐해서 즉석 번역 말고 스크린샷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얘가 보안이 잘 돼서 이 손떨림이 있어도 그렇게 많이 깨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된 건 갤러리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글자를 번역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게 글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줘라 뭐 요런 게 되지 않고, 다시 왔을 때 나는 한국 사람인데 굳이 영어를 바꿔줄 필요가 없고 영어를 한국말로 바꿔줘야 내가 읽지 한국어로. 그럴 때 도착지 언어. 그럴 때는 도착지 언어. 내가 지금 비출 게 어느 나라 언어인지 선택하시고 한국어로 네가 바꿔줘. 그래야 내가 읽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 책에 잠깐 보셨지만 영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카메라를 터치하고 비추면 영문이 한글로 이렇게 바뀝니다. 한글을 비치면 절대 안 바뀝니다. 영문을 비췄을 때만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카메라 기능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 자,
제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저한테 저희 아이 카메라 기능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내가 한국어로 얘기할 테니까 네가 영어로 얘기해라. 자, 구글 번역기 우리 최고 해보고 싶은 게 내가 말로 했는데 네가 다른 나라 말로 해줘.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좀 바꿔줘. 그거잖아. 그죠? 최고 해보고 싶은 게.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터치하거나 카메라를 터치를 하면 사실은 허용해달라고 그럽니다. 카메라 한 번씩, 인쇄분이 없어서 못하셨겠구나. 자, 그러면 허용해 주시고요. 허용은 늘 앱 중 사용에만 아니면 허용입니다. 자, 마이크를 터치하면 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시간 되세요를 제가 조금 늦게 했더니 얘가 좀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이게 한글로 아니고 언어 감지로 돼 있어서 입력이 안 된다는데. 자, 여기 마이크였습니다. 자, 아유, 쿵굴리지 말고 들어볼까요? Hello, nice to meet you. Have a nice and happy day. 아, 그렇대요. 어디를 눌러야 여기 나와요? 여기 스피커. 스피커. 자, 스피커. 안녕하세요.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자, 대화라는 부분이 있죠. 대화를 터치를 하면 얘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会話に触れると、話が私が何を言っているのか、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한국말로 했으니까 지금 일본어로 지가 알아서 얘기해 준 거예요. 자동에다 원래 우리 TV에 보면 이렇게 자동에다 놓으면 자, 한국어로 얘기하면 일본어로 바꿔주고 일본어로 얘기하면 한국어로 바꿔주는데 우리 선생님은 아까 잠깐 뜨셨죠? 언어 감지. 이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지 일본말을 하는지 얘가 한참 뜬들여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こん 공바와 にちは嬉しいです。 공바와 안녕하세요. 완전 좋은데 잘하는데 여기까지 간단히 해서 구글 번역기는 끝내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띄우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계속 이렇게 스토어로 들어가서 열고 쓰는 거예요? 자, 플레이스토어 항시 앱에 있나 확인하시고 상단에 터치하셔서 슬라이드 쇼 우리 이렇게 예. 슬라이드 메시지 자, 슬라이드 메시지라고 요렇게 생긴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파란색 바탕에 흰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가운데 플레이 버튼이 보이는 얘를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설치하셨으면 하단에 이 더하기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더하기를 터치를 하면 본인 갤러리가 나옵니다. 본인 사진. 그래서 모든 사진이라는 글자를 터치했을 때는 앨범별로 이렇게 나와서 자, 여기에서 본인이 지금 제가 보내드린 시가 뭐냐면 노년의 지예요. 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거를 친구한테 대화하듯이 올리는 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춘 사진이나 그런 게 있으면 여러 장 갖고 오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다운로드 보면 그래서 사진을 한 장만 선택하신 다음에 V자 체크를 하면 하단에 이렇게 옵니다. 자, 하단에
이렇게 해서 V자 체크해서 사진 갖고 오셨어요? 요 하단에 보면 정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첫 번째. 그래서 정렬을 터치를 하면 사진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필요 없으면 X예요. X. 그리고 더 필요하면 하단에 사진 추가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사진 한 장만 넣을 겁니다. 그래서 다 되셨을 때 V자 체크. 이렇게 오시면 돼요. 드린 걸, 자, 홈 버튼 눌러서 카카오톡을 터치를 하시면 우리 방에 노년의 지혜라고 이렇게 제가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보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요 공유를 딱 터치를 하시면 공유 말고 자, 꾹 눌러서 꾹 누르면 이렇게 보이죠? 복사, 모두 선택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노년의 시는 모두 선택하시면 돼요. 모두 선택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박스가 생겨서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줄 3개 눌러서 하단에 그러면 바로 슬라이드 메시지 있죠? 터치하신 다음에 하단에 정렬 옆에 편지 있습니다. 편지 터치하시면 여기에 글을 작성하세요 써 있어요. 얘를 터치하시면 자, 자판이 올라왔을 때 길게 2초 이상 누르면 붙여넣기 뜨죠. 왜 자동 항상 복사가 안 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복사가 됐을 때만 자, 여기까지 오세요. 이런 것들을 지금 수정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터치하셔서 하나를 지우고 그 다음에 얘는 제목글이니까 이렇게 좀 띄우고 쭉 오시면 어느 정도 오면 밑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 자판을 내리시면 돼요. 자판 때문에 자, V자 체크하면 지금 요렇게 지금 글자가 와 있을 거예요. 0.1초라고 써 있는 분도 있고, 자, 0.1초라고 써 있는 분은 사진이 한 장이라 0.1초예요. 제가 4장을 넣었다가 지금 3장을 지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4초라고 돼 있습니다. 사진 한 장에 1초씩. 현재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을 보시면 내가 잘못 썼다 그러면 삭제해요. 그리고 다시 쓰겠다 그러면 편집입니다. 편집.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다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렬은 왼쪽 정렬인지 오른쪽 정렬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 놓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놓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속도는 뭐냐? 이 시가 올라가는 속도입니다. 상대방이 자, 읽을 수 있게 지금 엄청 빠르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못 읽겠죠? 그래서 보통 저는 정자 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정자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V자 체크 그 다음에 이렇게 속도까지 하신 다음에 옆으로 넘기면 폰트 글씨체죠? 그 다음에 글씨 사이즈 글씨 색상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선택을 하셔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건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예, 폰트에서 다운로드라고 써 있는 건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아무거나도 하나를 눌러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TT를 누르면 글자 크기와 테두리 두껍기를 정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글자 크기를 조금만 더
제가 오늘 짧게 가서 조금 크게. 그 다음에 글자 색상 터치하시면 위에는 위에는 글자 색상이고요. 아래는 테두리입니다. 테두리.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색상들이 있죠. 그래서 V자 체크하시면 다시 한번 V자 체크를 하셔야 요렇게 정렬 편지 요 글자가 나올 때까지. 자, 쭉 미시면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경. 잠시만 어디로 지금 여기에서 끝나고 V자 체크 2번 하시면 요 화면으로 오십니다. 자, 그러면 쭉 미시면 배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배경 터치하면 요 사진 뒤에 놀 색상을 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지금 요 뒤에 요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색상을 하나 정해서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테두리 좀 깎으셔도 되고 안 깎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체 사진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가에만 둥구스름하게 옮겨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V자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회전 전환이라고, 화면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진을 여러 장 넣으신 분들만 사용하시면 돼요. 우리 저번주에 했던 스쿤퍼에서 보면 다음 사진 보여줄 때 이렇게 화면 전환이다. 다음 사진 보여줄 때 그거하고 똑같이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필터라는 건 지금 요 사진의 색상 명도 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색을 더 넣을 것인지 초록색을 더 넣을 것인지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냐, 그게 필터고요. 잠깐 아까 화면 전환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화면 전환은 사진을 여러 장 넣었을 때 다음 사진으로 보여줄 때 그 나오는 사진, 우리 두 장 있으면 자기가 가운데쯤 해서 두 장으로 넘어간가요? 알아서 두 장째 넘어갈 때 다음 사진을 어떻게 갖고 올 건지 그거를 정하는 거예요. 화면 전환은. 어느 시기에? 자, 그래서 이렇게 오신 다음에 이제 다시 처음으로 오시면요, 시간 있습니다. 시간. 자, 요 시간은 이렇게 보시면 저는 보통 한 3분, 요 시간 한 2분 30초 정도 놔볼까요?
2분 30초 정도 놓고 V자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플레이를 해서 보셔도 얘가 플레이가 돼요. 근데 내가 음악을 안 넣어서 음악 없이 플레이가 됩니다. 그냥 글자만 쭉 올라가요. 보이시죠? 글자가 쭉 올라가죠? 자, 정지하시면 되고요. 다시 터치를 하면 정지됩니다. 이제 음악을 넣어야겠죠? 자, 음악은 여기 보시면 지금 요거는 지금 있는 거예요. 피아노. 그러면 미리 듣기에서 얘네가 주는 음악들은 지금 요렇게 하단에 뒤에 있는 음악들은 거의 무료 음악이기도 하지만 병음악입니다. 가사가 없는. 자,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든다 그러면 사용하기를 누르시면 사용하기가 되고요. 제가 2분 30초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요게 초입니다. 음악이 플레이되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게 맞춰서 길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여기 지금 상단에 보면 폴더 있죠? 얘를 터치를 하시면 본인 게 쭉 나와요. 그래서 본인 걸 넣으셔도 돼요. 혼자 울고 있을 때 제가 음악을 선택해서 넣었는데 음악 시작 시간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요거를 살짝 끌고 해서 앞에 전주를 좀 뺐어요. 여기서 이렇게 내가 다운받은 거 쌤님이 그쵸? 그래서 지금 노년의 지혜에 보면 친구야 뭐 이렇게 살아라 해서 저도 그냥 친구 노래를 지금 갖고 왔어요. 그래서 글자 체크하며 들어간 다음에 요 시간대 보면 아까 2분 30초 해놨잖아요. 근데 가요 같은 경우는 뒤에 가사가 중간에 잘리면 애매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시면 요 화살표 있는 데를 보시면 음악 시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음악은 3분 53초짜리예요. 3분 35초짜리. 그러면 V자 체크하면 얘 시간이 이렇게 바뀌어요. 3분 35초로. 음악 시간에 딱 맞춰서. 내 플레이 되는 시간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플레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하고 내 노래가 어떻게 가는지 한 번은 전체적으로 나의 들어주셔야 돼요. 손을 그 다음에 들으실 때 보시면 잡아준 사람 요 초 보이시죠? 얘가 플레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노래가 다 끝나기 전에 글자가 다 없어졌다 그러면 몇 초 정도에 없어졌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가사를 이 시를 조금 더 늘리든지 하죠. 내 삶이 때론 노래가 되고 때론 서글픈 사랑이 돼요. 황금빛 노을 붉은 파도 위를 달리는 바람이 되고 싶소. 내 친구야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람 그대는 내 친구야. 내 삶이 때론 노래가 되고 때론 서글픈 사랑이 돼요.
황금빛 노을 붉은 파도 위를 달리는 바람이 되고 싶소. 내 친구야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람 그대는 내 친구여. 내 친구야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람 그대 내 친구야. 들으셨을 때 농구에 톤톤하고 얘가 완전히 올라갈 때까지. 저는 딱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얘를 끌고 와서 여기서 하면 2분 46초부터 지금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플레이를 누르면. 그러면 지금 1분 못되게 더 들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맞춰보고 나는 노래를 도저히 자를 수가 없어. 아니면 도중에 이게 사랑합니다까지 가야 되는데 사랑까지만 가면 좀 뭐해. 그래서 합니다까지 좀 넣어야 돼. 그랬다 보니까 초가 한 2초 3초 오버가 돼. 그러면 이 편지를 다시 누르시면요 속도로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올라가는 속도로 조금 빠르게 한다든지 느리게 하다든지 그렇게 조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편집에 오셔서 다시 저 굉장히 짧게 잘랐죠. 그러고 났더니 지금 3분 몇 초가 딱 그거 지금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 더 터치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짧게 잘라서 올라가게 맞춰준다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음악과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시면 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까 편지는 이렇게 올라가는 글이고요. 자막은 딱 한 군데 고정되는 글입니다. 한 군데 고정되는 글이 자막이고 편지에 쓰시면 슬라이드처럼 올라가는 글입니다. 이게 두 개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년의 시는 작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작가를 안 넣은 거예요. 근데 내 작품이 아니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막에 본인이 옮겨왔다고 써줘야 돼. 그래야 저작권 침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자막에 본인. 이렇게 쓰신 다음에 V자 체크하시면 돼요. 자작식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자막은 지금 현재 가운데로 옵니다. 쓰신 다음에 하면 가운데로 오셔요. 그러면 편집글하고 똑같이 보면 정렬, 효과, 폰트 사이즈, 색상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막 지금 쓰셔서 썼는데 다시 써야겠다 그러면 편집이고 연필 누르시면 되고, 요 정렬은 요 박스 안에서만 선택되는 거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 효과는 터치를 하시면 글씨가 어떻게 변화를 주면서 보일 건지,
그러면 얘가 지금 효과에서 제가 선택한 대로 이렇게 옆에서 이런 식으로 돌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요 속도 조절 해주셔야 돼요. 속도 조절부터 하시면 얘가 지금 속도가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속도를 빠르게 하는 대로 이렇게 놓으면 얘네들이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졌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는지 해서 속도를 효과 자 해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딱 얘한테 지금 안 보이는데 효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폰트는 글씨체입니다. 폰트는 글씨체. 그 다음에 색상 정하셔서 넣으시면 돼요. 사이즈 이런 시에 너무 저는 제 이름이 큰 게 별로 안 좋아서 글자 크기를 최대한 작게 했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글자 체크한 다음에 얘는 옮기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아까 오른쪽 정렬로 했기 때문에 제 이름은 왼쪽에 놓겠습니다. 그러면 시에 방해되지 않게. 여기 자막까지 넣으시면요. 아까 보셨는지 모르지만 고양이가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막 했었을 거예요. 요 스티커에 보시면 굉장히 예쁜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양이 두 마리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 고양이 많이 넣고요. 너무 살갑잖아. 둘이서 둘이서 너무 살가워서 많이 넣는 편이고, 이렇게 하나를 체크한 다음에 V자 체크하면 화면으로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거를 크게도 하실 수 있고 작게도 하실 수 있고, 내 이름이 여기 정도 있어서 내 이름 위에 놓으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V자 체크를 하시면 이미티콘까지 넣고 스티커까지 넣고 V자 체크하면 이렇게 한 바퀴가 돕니다. 자, 이게 저장입니다. 그래야 저장이 되는 거야. 신경 다 나왔어. 아니, 중간중간에 V자 체크를 잘 하면 남아있어요. 이렇게 남거든요. 그럼 홈으로 하면 다시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셔서 놓으시면 이게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장은 뭐 눌러요? 상단에 V자 체크. 자, 우리 방으로 한번 보내주시고요.